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외워줘야 되는 공식들은 같이 좀 쓰면서 넘어갈게요. 6번부터 볼게요. 6번. 6번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 서진아, 6번은 답이 뭐야? 6번이요? 네. a세제곱 3a제곱 b 그렇지. 3ab제곱 그렇지. b세제곱. 그렇지. 요거였고요. 그럼 얘하고 연결되는 게 11번. 11번은 해봐. 저요? 응? a세제곱 잠시만요. 네. 마이너스 2a제곱 3a제곱 3a 제곱 b. 플러스 3ab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b세제곱.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였죠. b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현승이가 한번 해보자. 7번은 뭐지? 세제곱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b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ca x 그리고 abc abc. 그치? 마지막에 상수항 abc. 이것도 전에 많이 틀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전개하는 거. 8번은 누가 해볼까? 용석이가 한번 해볼까? 8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2ab 2bc. 그렇죠.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였죠. 3개짜리.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지우. 요거는 아주 간단했죠. 전개된 식이. 뭐더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뒷장에도 여러분, 뒷장에도, 그러니까 변형, 곱셈 공식 변형에도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에서는 뭐하고 같다라고 외웠지? 진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어. 빼기 음. 3ab 괄호 a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이제 문제를 풀다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요렇게도 바뀔 수 있고 요렇게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건 인수분해라고 불러야죠. 그죠? 인수분해라고 불러야 되니까 아직 우리가 이 책에서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나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나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형할 수 있어. 지금부터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다. 그러면 10번도 마찬가지죠. 함이나 이거는 전개하면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느낌으로 변형 공식 있죠. 그죠? 이거는 뭐였더라?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괄호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놈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만났을 때 이쪽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같이 기억해 주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12번은 제일 긴 놈이었고요. 다이나. 이거 전개하면 우변은 짤막했는데 우변은 뭐였더라? 그렇죠. 요렇게 전개가 됐었다. 그쵸?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누가 해볼까? 선규. 요거는 전개하면 어떻게 생겼더라? a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맞죠? 요렇게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 다음에 뒷면으로 가서 뒷면에 이제 변형 공식들도 살펴보면 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서연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그치? 그럼 뒤에 거는 어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2ab. 그치? 자, 요 1번 공식에서 변형된 게 이제 6번이죠. 그죠? 6번. 1번과 6번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6번 공식은 효준아, 요 안에다 뭐라고 써야 돼? 그쵸. 거기서 빼기 2 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x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1번과 6번이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앞장에서 했죠? 2번과 3번은 방금 앞장에서 했으니까 똑같이 쓰시면 되고, 자, 4번은 예유리가 해볼까? 얘는 무엇의 전체 제곱이지? 그렇지, 요거의 전체 제곱에서 뭘 빼준다? 뭐가 붙어야 되지 않나 앞에? 그쵸, 2 붙고 괄호 쳐줄게요. 괄호 쳐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우리 P반 같은 경우는 어제 수업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전부 다 2분의 1로 묶어준다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2배씩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앞에다 2를 다 붙인 다음에 그걸 적절히 이렇게 뽑아가지고 완전 제곱식 세 덩어리로 만들었었죠. 완전 제곱식 세 덩어리. 그치? 다윤아 이거 뭐였지? 기억나? 2분의 1 붙였잖아 앞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앞에 2가 붙게 돼요. 그래야지 2분의 1을 다시 분배시켰을 때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전부 2개씩 있는 거야 지금. 얘네가 전부 2개씩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여기 마이너스 2ab랑 이렇게 뽑아봐 셋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 셋이 만나면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그런 느낌으로 또 b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bc 이러면 또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곱 3개로 변형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7번은 아까 전에 2번, 3번의 변형이죠. 7번은 2번, 3번에 있던 공식의 변형이다. 은서가 여기다 뭐라고 쓰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괄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괄호 x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도 부호가 바뀐다는 거 요거 한 번씩 헷갈릴 때 있어요. 여기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이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이거죠, 그쵸? 밑에도 똑같이 쓰시면 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x와 x분의 1로 바꿔놓은 것이 11, 12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식들은 아 이게 뭐더라 이러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바로 탁 하면 탁 나오게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른 고민들을 할 수 있어요. 공식 자체가 헷갈려 버리면 이거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공식은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저번에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는데 오늘도 이제 나눗셈을 이어서 더 할 건데요. 나눗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속 지금 곱셈 공식을 우리 복습하고 있었으니까 곱셈 공식에 대한 도전 문제 하나 해볼게요. 도전 문제. 역시 이 문제도 맞추면은 이따가 우리 그 암기 시험 패스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일 때 ab 괄호 a 플러스 b 더하기 bc 괄호 b 플러스 c 더하기 ca 괄호 c 플러스 a 얘의 값은 얼마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조건은 딱 요게 다예요. 요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저요? 네. 일단 저기 a 플러스 b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c로, 그치. 요렇게 바꿔주고, b 플러스 c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c 플러스 a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요렇게 바꿔주고, 전개 전개를 시키면은 마이너스 abc가 3개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abc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그치. 마이너스로 묶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렇게가 나오는데,
요놈의 값은 어서와라. 요놈의 값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요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구하면 되죠. 3ABC를 구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3ABC를 구해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것 중에 요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곱셈공식 중에 제일 긴 놈, 그죠? 제일 긴 놈을 이제 소환을 해야 되겠지. 제일 긴 놈을 소환해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친구가 누구죠? 요 놈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네, 그지? 요 놈? 요 놈만 알면은 나머지 것들 다 아니까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찾기 위한 공식을 또 써야죠. 자, 요 놈은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괄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8인가요? 그죠? 얘가 얼마가 돼? 19네요. 맞지? 그러면 이제 얘가 19니까 이 전체식을 이제 하나씩 써보면 얘가 얼마지?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괄호 안에는 방금 전에 찾은 거 19, 그 다음에 얼마? 요 놈이, 그지? 여기서 부호 바꾼 거니까 플러스 9, 요거는 하고, 요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리고 요 뒤에 마이너스 3ABC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마이너스 3ABC의 값이 궁금했던 거니까 요 마이너스 1만 이쪽으로 싹 넘겨주면 되죠. 그럼 얼마 돼요? 그냥 요 마이너스 3ABC를 통째로 구할까? 얘가 그대로 보면 그냥 얘만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27인가? 그지? 마이너스 27, 얘가 마이너스 3ABC하고 똑같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끝났네. 우리는 지금 이제 요 놈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요 놈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요 부분이 통째로 마이너스 27이었고, 그리고 여기 밑줄근 부분이 마이너스 9였으니까,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가 더 필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 변형들을 다 갖다가 써줘야지. 이걸 구해야 되니까 요 공식을 갖고 오고, 이걸 구해야 되니까 요 공식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풀려면 정확한 암기가 필수라는 거예요. 외워져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답은 마이너스 18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24쪽으로 가볼게요. 24쪽. 24쪽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그 앞에 나눗셈 아랫부분 20페이지를 먼저 볼게. 20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요런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배웠고, 자, 이 나눗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거. 이렇게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는 식을 쓴다면 그때 이 A와 B와 Q와 R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딱 성립했죠. 검산식이라고 불렀던 거. 그지? 자, 만약에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상황이면 이거를 선규야 어떻게 생긴 등식으로 바꿀 수 있었지?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 당하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나눗셈을 해보면 금방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에서도 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해서 나눗셈 중에 나누는 식이 이렇게 1차식일 때 앞에는 몇 차든 상관없어요. 앞에가 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상관없는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나눗셈이 1차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눗셈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술이에요. 조립제법.
그래서 나눗셈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 개수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나눗셈 당하는 식 있죠. 나눗셈 당하는 식의 개수들을 쭉 순서대로 써줘요. 2 써주고 마이너스 3 써주고 1 써주고 5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약간 소인수분해 할 때처럼 이렇게 니은자 표시를 해주시고, 요 앞에다가 숫자를 하나 적는데, 요 앞에 적는 숫자는 뭐냐면 이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라면 x에 얼마를 넣어야 0이 돼? 2를 넣어야 0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2로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x 플러스 3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 쓰는 거야? 마 3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딱 써주면 이게 이제 준비입니다.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 준비.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쭉 써나가는데, 먼저 요 첫 번째 칸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그냥 내려서 쓰세요. 2라고 쓰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똑같아. 앞에 있는 숫자를 얘한테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2에다가 2 곱하니까 4잖아요. 4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은 세로 줄에 써져 있는 두 숫자를 더해가지고 아래다 적어주세요. 1. 그 다음에 또 다시 앞에 있는 숫자하고 요 숫자를 곱해가지고 다음 칸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2가 되겠죠? 또 위에 숫자 아래 숫자 더해가지고 다음 칸에 내려주세요. 3.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이 앞에 있는 숫자 여기다 곱해가지고 다음 칸에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6이 되겠고, 그리고 이걸 요렇게 더해가지고 쓰면은 11 하면 조립제법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이 결과가 무슨 뜻이냐면, 맨 끝에 나온 11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잘라서 얘 혼자 나머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럼 앞에 있는 숫자들이 뭘 나타낼까? 몫을 나타내요. 얘네들이 몫을 나타내는데, 자, 얘네가 정확하게 몫을 나타내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개수들을, 그 문자들을 붙여줘야 돼. 순서대로 맨 끝에 있는 게 몫의 상수항, 그 앞에 있는 게 x항, 그 앞에 있는 게 2차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x제곱 붙여주시고, 더하기 여기다가 x, 더하기 여기다가 상수항,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그 나누기를 해낼 수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누는 거. 그 실제로 1차식으로 나눌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눌 때마다 우리는 조립제법으로 합니다.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도 써볼 수 있냐면, 지금 나눗셈 당하는 식이 얘였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요게 나눗셈 당하는 식이잖아. 얘가 뭐하고 똑같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규야. 좀 전에 요거를 생각해 본다면, 나눗셈 당하는 식은 얘가 뭐였죠? 나누는 식. 그럼 여기서의 나누는 식이 누구예요? 2는 식이 아니지. 그렇지. 그럼 x-2에다가 q를 곱하는 거죠. q는 누구였는데? 그죠. 몫이었으니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맨 끝에 플러스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11. 그지. 나머지 11.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눗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일단 조립제법이니까 조립제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21쪽에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 자, 24쪽으로 가봅시다. 24쪽. 25쪽을 먼저 하자. 25쪽이 조립제법이니까. 자, 25쪽을 먼저 볼게요. 25쪽의 조립제법 1번 보면, 자, 요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죠. 근데 이 조립제법을 할 때도 요렇게 써져 있는 애를 우리가 개수들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겠지. 그죠? 나눗셈에서 늘 그렇듯이, 자, 지금 어느 항이 빠져 있다? x 제곱항이 빠져 있죠. 근데 여기서 x 제곱항이 빠져 있다는 걸 무시하고 그냥 1, 마이너스 7, 1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빠져있는 자리는 반드시 얼마를 써줘야 돼? 0을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중간에 0 넣어주고, 그지? x 제곱항의 개수가 0이니까 빠져있는 차수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숫자는 다이나 얼마를 놓고 시작해야 돼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놓고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1 놓고 시작하면 누가 해볼까? 선민이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숫자는 그냥 어떻게 해라? 그대로 내려서 쓰고, 그 다음 여기다간 뭘 써라? 그치, 요렇게 곱해서 써라. 그럼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또 곱하니까 1, 더하니까 마이너스 6, 곱하니까 6, 그럼 더하니까 7. 끝났죠? 그럼 마지막 거 하나 똑 잘라주시고, 자, 그럼 이때 몫을 뭐라고 말해야 돼? x 세제곱일까? 자, 지금 몫은 요 세 칸이니까 요게 상수항이고 요게 1차항이고 요게 2차항이죠. 그럼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쵸? 요게 몫인 거고, 나머지는 뭐다? 그쵸? 나머지는 7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조립제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의 결과가 그대로 몫과 나머지를 가리키죠. 근데 그 옆에 2번을 한번 봐봐. 자, 2번도 내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누기를 한다면, 자, 똑같이 써볼게요. 2,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4 이렇게 시작할 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앞에다가 이번에는 얼마를 놓고 시작해야 돼? 그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넣고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2분의 3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지? 2분의 3. 그러면 똑같이 앞에 한 것처럼 내려서 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때 이 조립제법의 결과물 있죠. 이 조립제법의 결과물이 얘를 얘로 나눈 상황을 나타내느냐. 자, 이거 한번 비교해봐요. 만약에 똑같은 식이야. 지금 저 2번에 나와 있는 이 똑같은 식을, 이거를 이걸로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진행한 조립제법을 요거를 나눗셈을 했을 때 이걸 계산한 조립제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얘나 조립제법을 가지고 계산하면 똑같은 계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나눗셈 당하는 식은 똑같이 생겼지만 나누는 식이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가 달라야 정상인데 조립제법으로는 둘이 똑같이 진행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이 위에 있는 조립제법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얘의 답을 말해주는 걸까? 아니면 얘의 답을 말해주는 걸까? 이거의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얘를 얘로 나누면 맨 처음에 x 얘를 얘로 직접 나눗셈 한다 생각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2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나눗셈의 결과를 알려주는 조립제법인 거예요. 얘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눗셈의 결과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내가 요 식을 지금 요 놈을 얘로 나눴더니 자, 이때 몫이 누가 나온 거야? 요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몫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가 나왔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궁금했던 거는 얘로 나눴을 때가 아니고 얘로 나눴을 때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 결과물에서 살짝 변형을 주면 돼요. 요 자리가 얘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 똑같은 식을요, 요 앞에 있는 괄호를 2x-3으로 바꿔본다면 이거는 위에 줄과 비교했을 때 얘한테 뭐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곱하기 2를 해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는데 앞에 괄호에다가 곱하기 2를 했잖아요. 그럼 뒤에 괄호에다가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쪽 식은 변하지 않잖아. 이쪽 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 앞에 있는 괄호에다가 2배를 해줬다면 뒤에 있는 괄호에다가는 2분의 1배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괄호를 2로 나눠줘서 이렇게 써준다면 자, 그러면 요 부분의 값과 요 부분의 값은 어때요? 완전히 동일하죠. 그쵸? 앞에 괄호에 곱하기 2 한 대신 뒤에 괄호에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플러스 2는 건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긴 그대로 플러스 2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얘로 나눴을 때에 몫을 쓰세요 라고 하면 몫을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맞아 틀려? 틀린단 말이죠. 그죠?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봐봐. 이 녀석의 x의 개수인 2로 한번 뭐 해줘야 돼? 얘가 지금 진짜 몫이잖아. 그치? 이 식은 조립제법의 결과로 나온 몫을 이 앞에 있는 2로 한번 나누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몫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요 놈을 한번 나누기 2 한 상태로 몫을 써줘야지 제대로 된 몫이 나온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머지는 항상 끝에 나온 숫자가 늘 제대로 나머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몫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몫을. 그치? 언제?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그죠? 만약에 이 자리에 막 3 같은 게 붙어 있어. 그럼 조립제법 해준 다음에 목 자리를 3으로 다 나눠서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x 앞에 이런 개수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몫을 x의 개수로 한번 나누어서 써라. 이게 조립제법의 마지막 조심할 포인트예요. 요거까지만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에 대해서는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1번에 4번 한번 해보자. 12-1번에 4번. 방금 전에 설명한 요런 포인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요. 요 위에 과정을 잘 보면서 목과 나머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 잘 했는데 종종 틀린 사람이 있는데 자, 일단 요 개수들을 쭉 쓸게요. 조립제법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4, 마이너스 6, 2, 1이고요. 자, 요 놈을 2분의 1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2분의 1로 조립제법 하면 4,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빵, 1 요렇게 돼야지 조립제법이. 그치? 자, 그럼 성규야, 지금 현재 보이는 몫은 4x제곱 마이너스 4x 이게 몫으로 보이잖아. 그치? 하지만 지금처럼 나누는 식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숫자로 이걸 뭐 해줘야 진짜 몫이야? 곱해주라고? 나눠주라고. 얘를 요 앞에 있는 x의 개수 2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진짜 몫이 나온다. 진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항상 조립제법의 결과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그죠? 요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제 24쪽에 있는 문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24쪽에 지금 못 썼어? 자, 24쪽에 필수예제 11번을 보시면 다항식 fx를 2x-4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만날 건데 요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 우리는 한 줄짜리 식으로 딱 쓸 수 있어요. 검산식, 그지? 한 줄짜리 식으로 딱 쓸 수 있어. 자, 나눗셈 당하는 식 fx는 나누는 식 2x-4 곱하기 누구다? qx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한 줄로 딱 쓰면 요게 요 밑줄 그은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식이 되는 거예요. 지우야, 좋은 일 있어? 아까부터 그냥 얼굴에 한방 웃음을 띠면서 일단 뭐 데이트하기로 했어? 이렇게 좋아해 근데 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1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똑같은 fx라는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좌변은 똑같아. 대신 x-2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방금 조립자법 설명하면서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 똑같은 fx라는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이니까 앞에 괄호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랑 비교해보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야? 2로 나눈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2로 나눴으면 뒤에 있는 괄호에선 어떻게 해주라고? 여기는 공평하게 2를 곱해줘야지. 그치? 그럼 이 자리 뭐라고 쓸까? 2q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써준다면 그러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은 서로 완전히 어때?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r은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밖에 r은 그대로 둘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요렇게 변형하는 순간 1번 문제에 답이 나온 거죠. 그치? 1번 문제에 답이 나왔다. 예율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을 누구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봐봐. x-2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요 밑에 줄에 요걸 봐야죠. 얘로 나누었을 때 얘와 곱해져 있는 부분이 그 나눗셈의 몫인 거야. 지금 얘하고 곱해져 있는 게 누군데? 2qx죠. 아까는 2x-4였으니까 몫이 이거였잖아. 근데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랑 곱해져 있는 요 부분이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몫은 2qx라고 쓰면 되고 나머지는 예율아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r이라고 쓰면 된다. 근데 2번은요. 2번은 애초에 fx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 x를 하나 곱해놨어요. 그러므로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x를 한번 쫙 어떻게 할까? 전체적으로 x를 한번 쫙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xfx를 만들어 볼게. xfx로 만들면요.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 x가 쫙 곱해지니까 2x-4에다가 뭐 x를 어디다 껴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하나 껴넣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덩어리에 x를 하나 곱해줬고요. 나머지 r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 x 곱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그럼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니까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앞에 있는 애를 x-2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여기 2 나누기 2가 들어간 거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되겠네 뒤에다가. 그래서 곱하기 2 해가지고 2xqx라고 바꿔주고 그럼 앞에 둘은 똑같으니까 뒤에 뽑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라고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왜 틀릴까? 이렇게 써졌으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왜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우리가 나눗셈을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내가 만약에 1차식으로 나눗셈을 했다면 나머지는 절대 차수가 1차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만 남아야 돼. 2차식으로 나누기를 했다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무조건 작아야 돼 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나머지 자체가 지금 1차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몫과 나머지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식을 살짝 또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rx에다가 뒤에 빼기 2r 더하기 2r을 붙여볼게요. 왜 붙이는지는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붙이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개 r로 어떻게 할 수 있죠? r로 묶을 수 있죠, 그죠? r로 묶어. 그럼 요 자리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게 되냐면 r 괄호 열고 x-2라고 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이만큼을 봤을 때 자, 지금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 두 덩어리. 이 두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현승아 뭐지?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공통인수로 뽑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x-2로 뽑게 되면 진아야 뭐가 남아요 여기에? EX, QX 더하기 R 하고 괄호 닫고 바깥에는 뭐가 있다? 플러스 2R이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봐봐. 자 이렇게 써졌다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XFX라는 식을 이걸로 나눴더니 이거 전체가 뭐가 되고 몫이 되고 얘가 뭐가 됐다? 나머지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아까 전에 생겼던 오류가 사라졌죠? 이번엔 나머지 자리에 있는 식이 상수가 됐잖아. 상수항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2번의 몫과 나머지는 이 마지막 줄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나눗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변형된 상태에서도 몫과 나머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2R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렵긴 한데 한번 일단 먼저 도전해 봅시다. 11번에 2번 11번에 2번 자 요것도 혹시 맞춘다면 내가 그 테스트 면제 혜택을 줄게요. 자 11번에 2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몫과 나머지 찾아봐. 방금 전에 했던 요 과정과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11번에 2번 해보세요. 아 얘는 도전 문제가 아니었다. 쏘리.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 답 찾아보세요. 도전 문제 뒤에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풀어보자. 11-2번 똑같이 푸시면 돼요. 봐봐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를 해야 이 뒤에 뭐 나머지 정리하던지 우리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일단 그럼 첫 줄만 한번 써보자. 첫 줄 다이나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요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fx는 x 플러스 1괄호 qx 더하기 r이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이야. 근데 우리는 요 식이 아니라 XFX가 궁금하니까 전체적으로 X를 한번 어떻게 해줘? 쫙 곱해줘. 전체적으로 X를 쫙 곱해줘. 그러면 X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지금 한 덩어리니까 여기다도 X를 한번 곱할 건데 X를 요 뒤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X, QX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또 뒤에 게 또 한 덩어리니까 얘한테도 X를 한번 곱해가지고 자 요렇게 일단 쓰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렇게 썼을 때 태규야 얘를 몫이라고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잖아. 이게 몇 차식인데? 1차식인데 근데 나머지도 1차식이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변형을 시켰을 때 우리 목표는 이걸로 묶어주고 싶잖아요. 아까 위에 풀이 과정 생각해봐. 아까 위에 과정도 내가 이 x-2로 묶어주기 위해서 x-1을 여기다 만들어냈던 거거든. 그럼 지금도 자 어떻게 해야 내가 x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뭘 일단 붙여야 될까? 플러스 r을 하나 붙이고 이거 붙였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r도 하나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r 괄호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써야 자 이렇게 묶어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써야지 우리 원래 목표대로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 그치? 자 서연아 묶어보자. 요만큼을 x 플러스 1로 묶어보자. 묶으면 어떻게 돼요? XQX 봐봐 우리가 여기 끝에 있는 얘는 안 묶을 거야. 묶을 수 없잖아 얘는. 그치? 지금 요렇게 한 덩어리랑 요렇게 한 덩어리 이 두 덩어리 중에서 x 플러스 1을 묶어내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라고 써야 돼? 그쵸?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리고 바깥에 남은 게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지금 상황을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은 몫이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 부분이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다인 요거 x가 하나 빠졌었다. 그죠? 아 읽을 때 요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도전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건데 자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건데 여기 x 제곱이 하나 붙었다. 요 문제가 도전입니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앞에 문제랑 큰 틀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어렵죠? 답이 나왔어? 아니요? 자 일단 얘도 출발은 fx를 x-a로 나누었으니까 그때의 목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이게 처음 출발하는 식이고 여기다가 이제 x제곱을 한 번씩 쫙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쫙 곱하면 x제곱 fx는 하고 요 덩어리에다가도 x제곱을 중간에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리고 끝에 있던 나머지한테도 x제곱을 하나 추가해줘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게 그 다음 할 일인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나머지 자리에 1차도 아니고 심지어 2차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어렉스로 묶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묶어? 어렉스 가로 x 마이너스 a 아니에요? 이거를? 네. 얘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죠? 아닌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식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냐면 이 식이 자 무조건 우리는 얘로 묶어내는 것이 목표잖아. 얘로 묶어내는 것이 목표니까 이 rx 제곱이라는 식이 자 x-a 하고 뭐가 곱해져 있고 그리고 뒤에 뭐가 더해져 있고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줘야 돼. 그래야지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에서 x-a를 묶어내고 거기서 몫을 표현하고 남아있는 걸 나머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요 rx 제곱이라는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제외시키고 요 부분만 딱 봐봐요. 요 부분만. 자, 요 부분만 딱 보면 이것도 일종의 무엇을 진행하면 될까요? 얘를 요런 모양으로 바꿔 쓰고 싶다. 이것도 일종의 나눗셈을 한번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rx 제곱이라는 식을 x-a로 나눴을 때 그때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몫이 들어갈 자리고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나머지가 들어갈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rx 제곱을 x-a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나눌 때 기본 나눗셈으로 나눠도 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야?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쓸 수 있는 조립제법으로 나눠도 돼요. 그죠? 근데 조립제법을 할 때 자 나눗셈 당하는 식이 얘잖아요. 2차식이니까 r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1차항이랑 상수항은 다 빵빵인 거잖아요. 그래서 r 빵빵 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다가는 뭘 써야 될까? 이걸로 나누고 싶은 거니까 a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r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r 내려오고 곱해져가지고 ar 되고 더해져가지고 ar 곱해져가지고 a 제곱 r 더해져가지고 a 제곱 r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앞에 게 몫을 가리키네. 그치? 그러면 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부분이 바로 얘잖아요. 그치? 그럼 조립제법의 가정을 잘 생각해보면 자 요 자리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 rx 더하기 ar 이렇게 써야죠. 그치? 이거 지금 조립제법을 진행한 거니까 이게 1차항의 개수, 이게 상수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부분, 요 자리가 바로 a제곱 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된 거야.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 썼으니까 우리 원래 목표대로 x-a, x-a로 뭐 하자? 묶자. x-a로 묶자.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에 덩어리에선 누가 남고? x제곱 qx가 남고 더하기 자 뒤에 덩어리에서는 요게 남았죠? rx 플러스 ar이 남았죠? rx 플러스 ar 요렇게 묶여지고 바깥에 플러스 a제곱 r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뭐고? 몫이고 얘가 뭐고? 나머지다.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죠? 도전 문제였어요. 도전 문제. 자, 그러면은 이제 조립제법 얘기도 했고요. 26쪽, 27쪽에서 몇 문제만 좀 골라서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26쪽 볼게요. 26쪽. 26쪽에서는 먼저 7번을 한번 봅시다. 7번. 자, 7번은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우리는 그냥 괄호 4개짜리 식을 전개시키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괄호 4개짜리 식을 전개시킬 건데 태규야, 이렇게 생긴 식을 어떻게 전개하면 쉽게 전개할 수 있지? 괄호 4개면은 무조건 뭘 떠올리라 그랬던데? 짝짓기. 현승이가 왜 넣어? 자, 짝짓기. 괄호 4개면 어떻게 짝을 지어라? 똑같이 나오게.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랑 누가 짝이 돼야 돼요? 상수항의 합이 똑같아지도록 두 쌍을 만드는 거지. 상수항의 합이 똑같아지도록. 누굴까 그럼? 마이너스 4. 그죠? 요렇게가 짝이고 요렇게가 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둘이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그리고 요렇게 둘이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주면 장점이 뭐야 태규야? 그거 할 수 있어요. 묶어서. 요렇게 동일한 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뭐 해줄 수 있다? 뭐라고 해요? 시환! 이렇게 시환해가지고 a-12 a-2 그럼 전개하기 편해졌죠?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 이렇게 전개시켜주고 다시 a 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마이너스 14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4 해가지고 쫙 전개하면 답 나오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의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풀이도 가능해요. 혹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좀이 아니라 많이 쉽게 풀 수 있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 한 줄 만에 풀 수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방법 없나요? 개수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 쪽에서 근데 뭐 저기가 어디야? 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여기서 네. 요거랑 곱해진 상황에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니까 언제 x제곱의 개수가 나오고 언제 x의 개수가 나오는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방법은 조금 더 뭐랄까? 임팩트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식의 모든 개수의 합 그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 구할 때 x에다가 1 넣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식 상태에서도 그냥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그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죠. 그런 거 푸는 느낌으로 이 문제에서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빠른 풀이가 가능할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b 빼기 a 아니야? b 빼기 a. 그치?
그럼 이 식을 잘 보면서 내가 b 빼기 a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x값을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그 풀이가 가능하다. 보세요. 지금 요 식이 요 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지금 같은 식이잖아요. 같은 식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b-a의 값을 찾는 게 목표죠. 그럼 생각해봐. b 앞에는 b는 x가 곱해져 있고 a에는 x제곱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이 식 전체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요 괄호가 얼마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럼 다른 괄호 계산할 필요 있나? 없지. 그냥 0이지. 좌변 0입니다. 좌변 0이고요. 우변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를 1로 넘기면 좌변이 정확히 얘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얼마라고 보면 돼? 이거 더해가지고 27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쵸? 요러한 풀이가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이 지금 요 풀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식이 같은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 x자리에 무언가를 대입해서 해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 풀이를 얘기해 주려고 골랐던 문제고 27페이지로 가서요. 곱셈 공식 변형 문제 좀 봅시다. 9번 볼게요. 9번. 자, 9번. 우리 태규 이따가 시험 봐야 되는데. 태규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뭐가 생각나? 아무 생각나?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2ab 바로 a. 아니, 제곱은 이게 끝이야.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건 세제곱. 그러네. 세제곱은 여기서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3ab 괄호 그렇지 이게 세제곱이죠. 그쵸? 일단 요 두 개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이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ab의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ab의 값. 그죠?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7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얼마에 들어갈 값이 용서가 얼마니? 요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1이죠. 1. 그치? 1.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곱하기 b가 1이구나. a 곱하기 b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밑에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계산할 수 있네요. 자, 태규가 해보자. 얼마 제곱? 얼마 세제곱?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아닌가? 얼마 빼는 거야? 9 빼는 거니까 몇이에요? 3의 세제곱이에요. 18. 자, 그러면 요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값 구한 거고요. 그 뒤에는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이니까 진아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지? a 제곱부터 b 제곱의 제곱. 그렇죠. 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빼기 2 괄호 ab 의 제곱. 제곱. 그쵸? 왜냐면 a제곱 b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자리에 a제곱 b제곱 그럼 둘이 묶어서 제곱해도 되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요 놈의 값이 7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 7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b는 1이잖아요. 그치? 제곱해도 1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 얼마에 닮나?
47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한번 계산을 하시고, 4제곱 더하기 4제곱 한번 계산을 하시고, 다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게 답이 되는 거니까, 예율아 답은 얼마지? 65.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9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10번. 10번은 우리가 그 전개시키는 공식을 일단 그대로 한번 좀 써볼게. 자, 10번에서 x-x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지금 생긴 식인데 얘를 그대로 전개를 좀 시켜볼게요. 그대로 전개. 자, 지은아, 이거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일단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3 이거 아닌가?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그럼 결국 x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몇이 된다? 6이 되는 거죠. 가운데 항이 6입니다.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끝에 항은 플러스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같은 느낌으로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전개를 시킨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9x제곱 더하기 얘도 6이네. 그리고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6, 6은 날아가고요. 날아가고 남아있는 애들을 계산을 해보면 10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0이에요. 얘가 2예요. 22예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누가 봐도 지우야 어떻게 하고 싶어? 누가 봐도 10으로 한번 나눠주고 싶죠? 10으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 2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식이었던 거예요. 주어진 식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시작인데 이걸 활용을 해서 문제에서 지금 얘 값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하민아 이거는 어떻게 둘씩 짝지어 주는 게 맞을까? 그렇지. x 플러스 x분의 1을 한 덩어리로 보고 그리고 그렇지.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 요걸 또 한 덩어리로 보고 그래서 요 앞에 거 계산해주고 뒤에 거 계산해준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오히려 뒤에 게 더 쉬울 수 있다. 요 뒤에 거는 얘를 그대로 뭐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전체 제곱한 다음에 얼마만 빼면 돼? 2만 빼면 되잖아. 그치? 성규 이해되니? 이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요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통째로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얼마만 빼면 된다. 이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2의 제곱 빼기 2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쵸? 자, 초록색은 나왔고 요 빨간색은 어떻게 구하나? 요건 어떻게 구하나? 어떻게 구할까? 다이나 얘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x 플러스 그죠? 이거 자체를 변형하는 거죠.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무엇에서? 제곱에서 그죠? 2를 빼면은 얘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는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의 값이 얼마 또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쵸? 제곱해서 4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해줬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2. 그치? 얘도 2고 얘도 2니까 답은 얼마? 4가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에 관련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 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갔다 와. 봤던 사람들은 바로 풀 텐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앞에 뭔가가 필요해. 이게 이제 합차 공식을 쭉쭉쭉쭉 써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근데 합차 공식을 시작을 하려면 앞에 뭐가 필요하니? 그치. 3 빼기 1이 앞에 있어야 3 빼기 1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얘네 둘이 합차 공식하고
또 얘네들이 합차공식하고 합차공식 합차공식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3 빼기 1이 꼭 필요한데 자, 3 빼기 1을 내 맘대로 붙여도 되나? 3 빼기 1은 얼마죠? 2지. 그럼 이거 내 맘대로 2를 갖다 붙인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적인 식의 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붙이긴 붙이는데 2를 내 맘대로 곱한 거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앞에 모두 같이 붙여? 2분의 1도 같이 붙여. 이렇게 곱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얼마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1을 곱한 거랑 똑같잖아. 1 곱하는 건 괜찮잖아. 그치? 네, 그래서 3 빼기 1이 꼭 필요하니까 얘를 곱하면서 2분의 1도 같이 붙인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신나게 합차공식 하면 돼요. 자, 요렇게 둘이 합차공식 하면은 3제곱 빼기 1이고 그죠? 태규야 이렇게 하면은 3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8제곱 빼기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16제곱 빼기 오케이 됐죠. 그러면 맨 앞에 붙어있던 2분의 1이랑 요거 3의 16제곱 빼기 1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몇이고 2가 되는 거고 B는 몇이다? 16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얼마?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14번 문제. 이거는 오늘 배웠던 조립제법하고 뭐 나눗셈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풀면 되거든요. 잘 읽어보고 답 한번 찾아봐. 14번 시작.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혹시 맞춘다면 시험 면제 혜택을 한번 줄게요. 56. 아니고요. 와. 네. 왜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지 얘들아. 아 바로 나오는데 아직. 그렇게 단순한 문제를 내가. 자, 요 식을 A로 나누었을 때 얘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5니까 이렇게 곱해주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 자, 일단 이렇게 썼죠. 여기서 서연아 A라는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고 싶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얘를 찾을 수 있을까? 뭐를 뭘로 나눠요? 아, 이걸로 나눈다.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이게 몫으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냐면 만약에 여러분 뭐 35는 뭐 x 곱하기 4 마이너스 7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어. 여기서 내가 x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요쪽에 있는 거를 1로 이항시켜 준 다음에 이거 4로 나눠서 x를 찾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여기 있는 요 식을 어떻게 해버리고 요걸 일로 넘겨버리는 거죠. 요걸 이쪽으로 넘겨버린 다음에 그때 이쪽에 나와 있는 식을 이 2x 플러스 5로 나눠주면 그때 똑 떨어지는 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출발입니다.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 요게 a괄호 2x 플러스 5.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놈으로 나눠주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딱 떨어지는 몫이 a가 되는 거니까. 자, 태규야 그럼 이거를 이걸로 나눌 때 오늘 배운 무엇을 쓰면 돼? 조립제법 12, 24, 마이너스 11, 10하고 자, 앞에 숫자 얼마지 태규야? 그렇지. 그럼 조립제법 하면은 내려오고요. 곱해지면 마이너스 30 더해지고요. 곱해지면은 플러스 15 더해지고요. 곱해지면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빵 나오죠. 여기 0이 나온 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 아니죠? 우리는 지금 나머지가 없도록 다 넘겨준 상태에서 나눈 거니까 이게 0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0이 나와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때 이 부분이 태규야. 이 부분이 지금 얘를 얘로 나눈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여기 x 앞에 뭐가 있으니까 2가 있으니까 이렇게 x 앞에 뭐가 있을 때는 얘를 뭐 해야 진짜 몫이 나온다? 나눠야 진짜 몫이 나온다. 그래서 이 a라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요걸 2로 나눈 걸 쓰면 되는 거죠. 뭐라고 써야 돼 그럼 태규야? 6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게 a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a를 찾고 그 다음에 그 a를 다시 2x 플러스 1로 나누려잖아요. 그죠? 이것도 뭘로 하는 게 편하겠어? 이거를 그치 이걸로 나누는 것도 조립제법으로 하면 편하죠. 그죠? 조립제법 합니다. 6 마3 2 자 나눌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눌게요. 이렇게 그죠? 나누면은 6 내려오고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6에다가 곱해지면은 플러스 3이니까 5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지금 상황도 이렇게 생긴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그냥 그대로 몫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에도 얘를 얼마로 나눠야 된다? 이걸로 나눠야죠. 그쵸? x에게서 2로 나눠야 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qx는 얘를 2로 나눠가지고 3x-3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5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 q2 더하기 r 그랬으니까 q2 여기다 2 집어넣어가지고 q2는 3이죠. 3 더하기 5 답은 8 그쵸?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얘들아 그 뒤에 28페이지에 15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15번까지만 그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안 풀어도 되고요. 15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23페이지까지 도장 받는 거 하고 그리고 플러스 그 테스트 곱셈 공식 테스트 요거 통과하시면 돼요. 자 테스트 시험지는 책 도장 받는 사람 순서대로 줄게요. 맞죠? 23까지 다 끝냈다 하는 사람들 갖고 와서 도장 받으시고